자, 안녕 얘들아. 원장쌤이야. 자, 요새 이제 고3들이 선생님 찾아와서 컨설팅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조금 등급이 좀 잘 안 나온 경우들, 이제, 선생님 저 생기부 열심히 했는데 학생부 전형으로 어느 정도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저 약수령 논술을 해야 될까요? 저 정시를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들이 있는 시점이죠. 그리고 기말고사를 공부하는 이 시점에서 선생님이 조금 마음의 정리와 그 다음에 이제 가천대 약수령 논술에 대해서 짧게 팩트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해. 동기부여가 좀 됐으면 좋겠고 한번 보자. 자, 일단 좋은 말을 하나 가져왔어요. 두려움은 당신의 가능성을 제한한다. 용기를 내어 한계를 뛰어넘어라. 이 두렵죠, 입시가. 그 정시도 약수령 논술도 한 번만 보는 시험들이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이, 떨어지는데 나 삽질하는 거 아니야? 괜한 노력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누구나 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누구나 다 그럴 거야. 그런데, 우리 제자들, 그리고 선생님도 살아가는 방식이 이 두려움을 너무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 불안이나 두려운 감정들은 물론 느낄 수 있지만 어떤 성취에 도움이 잘 안 돼. 그래서 두려워할 때는 좀 용기를 내서 자꾸만 해봐야 돼요.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겪어 나가야 이제 강해진단 말이야. 너네 100살까지 살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선생님은 오늘 약수령 논술을 충분히 할 만한 전형이라고 너희에게 소개를 할 거야. 그리고 왜 그런지를 내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줄게. 자, 수능 내신의 한계 극복, 약수령 논술로 대학 가자. 그죠? 매년 나오는 어떤 기사들이에요. 내신 3에서 5등급도 서울 수도권 대학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이번에는 좀 더 좋은 상황이에요. 그죠? 팩트 체크를 좀 해보면 대학이 늘어났지. 약수령 논술을 모집하는. 그래서 지금 보면 가천대 있는데 뭐 원래 있었던 대학이지만 새로 신설된 대학들을 좀 보면은 그죠? 강남대, 국민대도 그죠? 저 국어 수학 위주로 보죠. 그죠? 내신 반영 비율은 이렇게 쭉 있지만 6등급이 아닌 경우는 6등급이 아니면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얘기해. 이게 좀 끊기는 건가? 그냥 볼게요. 자, 그래서 신설된 학교들도 있고 인서울 쪽에 갈 만한 대학들도 제법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이런 대학들 사실 내신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등급이잖아요. 그지? 얼마나 가고 싶어. 선생님 제자들 중에 약수령 논술로 대학 간 경우가 있느냐? 많이 갔어요. 그지? 근데 왜 그런지를 좀 한번 보자는 거야. 자, 데이터인데요. 자, 이쪽 게 약수령 논술의 경쟁률이야. 자, 30대 1, 그죠? 29대 1, 여긴 52대 1이야. 가천대 약수령 논술이고요. 이건 그 전년도, 이건 그 전전년도야. 자, 무시무시하죠. 그죠? 내가 30명을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근데 사실은 이 데이터보다 더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데이터가 있어. 일단 요 다음 슬라이드를 먼저 보고 그 다음 볼게요. 경쟁률. 왜 그런지. 경쟁률이 높은 거는 사실 정시나 약수령 논술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조금 중요한 것 같아. 왜냐면은 일단 약수령 논술을 쓰는 학생들이 4, 5등급인 경우잖아. 보통 3등급 말이나 한 3점대 5도 선생님은 추천해요. 약수령 논술 봐라. 하지만 3.5는 대부분 학종으로 가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하이탑 학생들은 보세요. 웬만하면 나 3.5에 갇혔는데 떨어지는 경우 너무 많이 봤어. 학종으로. 그치? 다 하나 보험을 들어놓는 게 좋지. 어쨌든 이 3점대 한 후반 등급부터 5등급까지 쓰는 전형 아니야? 근데 4등급이 23에서 40% 사이고요. 5등급이 40에서 60% 사이고, 그 다음에 뭐 3등급 말이라고 하면 한 20%에서 23%라고 잡을게. 그럼 결국에는 20%부터 60%까지가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는 전형이거든요. 얼마나 많아? 전체의 40%야. 선생님 고3 들어와서 너 4등급 몇 프로 구간인지 아냐? 그랬더니 모르더라. 나 깜짝 놀랐어. 23에서 40%잖아요. 그죠? 40에서 60%.
그러니까 이 밑에는 사실은 그 지방대로 가야 되잖아. 어쩔 수 없이. 근데 이 밑에도 도전해 보려면 도전해봐도 선생님은 찬성이에요. 찬성. 하지만 어쨌든 전체의 40% 정도가 응시할 수 있는 전형이고 내신으로 갈 수 없는 대학을 갈 수 있는 전형이고 수시원서는 6개나 되고 도전해 본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나한테 또 와서 이러더라고. 선생님, 강남이나 분당에 있는 4등급 학생들이 붙지 않을까요? 저희가 붙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자, 강남이랑 분당에서 가장 높은 데이터가 뭐냐면요. 재수율이에요. 재수율. 분당은 이게 지금 최신 통계는 아니지만 분당은 한 40%에 육박하고 강남도 한 35%에 육박해. 강남이나 분당의 4등급. 너네 낙생고의 4등급이면은 가천대 약수령 논술로 가천대 갈 것 같아? 재수하겠지. 정시로 가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의 경쟁자들은 우리랑 비슷한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야. 선생님이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그래요. 비슷한 도시에 있는 비슷한 4등급대, 5등급대들이 같이 치르는 전형이란 말이야. 그래서 유의미한 데이터는 이 경쟁률이 아니라 경쟁률은 어차피 높은 거야. 전체 40% 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쪽이 훨씬 더 유의미하죠. 이게 합격자의 등급 컷이야. 내신 등급 컷. 보세요. 이게 70% 컷이니까 100명 중에서 70등 나온 학생인데 4.65, 4.61, 4. 할만하지 않아? 그지? 나랑 비슷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한 이 정도 되는 등급대 되는 애들이 붙었단 얘기 아니야. 그쵸? 그럼 선생님 걔는 수학을 잘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지. 근데 선생님이 여태까지 봐왔을 때 4등급대에서 수학을 잘해봐야 2등급까지 가고 이런 경우 잘 없어요. 그냥 그래, 솔직히. 근데 어떤 학생들이 이제 붙을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선생님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자, 팩트 체크를 좀 하자. 경쟁률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학생들이 경쟁하는 거야. 그지? 근데 지원자의 수준이, 나의 경쟁자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단 말이야. 1, 2등급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한 개 더 맞추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합격자의 등급 컷들을 봤더니 4점대네? 뭐 할만하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야 돼 지금. 자, 가천대 약수령 논술로 경제학교에 합격한 우리 제자예요. 다른 거 다 치우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자, 지금 우리 학원에 재원하는 학생들은 아마 겨울방학 때 수 1, 2를 좀 배웠을 거야. 특히 낮은 반들 수 1, 2. 겨울방학에 수 1, 2에 대한 반발심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내가 꼭 하라고 강조를 했거든. 왜냐면 수 1, 2를 해놔야 정시도 준비할 수가 있고 약수령 논술도 준비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친구는 수 1, 2 다 까먹고 시작한 거야. 확통, 문과 쪽이었거든. 그래서 7월에 우리가 개강을 해요. 약수령 논술반을. 7월에 우리 학원에 처음 온 거예요. 수 1, 2 다 까먹고. 그러면 2학년 때 잘했냐? 아니야. 그냥 4등급이야, 수학. 이때부터 열심히 한 거예요. 이때부터.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쟁자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단 말이야. 될 수 있을까? 이거 뭐 그냥 한번 해보긴 해보는데 이런 느낌이 아니죠. 진짜 간절하게 공부했다는 얘기잖아. 새벽까지. 그래서 약수령 논술은 이런 것 같아요. 선생님 보기에는. 그리고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뭐 붙은 애가 없어요. 아니야 얘들아. 많이 붙였어. 뭐 수원대, 서경대, 삼육대 이런 데도 되게 많고요. 가천대만 봤을 때 가천대도 많이 붙었어요. 지금까지 한 3명 정도 붙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잖아. 그치? 그 중에서 그렇게 붙었으면 괜찮은 거거든. 그래서 봐봐요. 약수령 논술 이런 것 같아. 한 7월 정도에 이제 내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월 해야지. 왜냐면 4등급 때나 5등급 때도 내신이 중요하잖아. 내신을 조금이라도 올려놔야 되거든. 수시원 썼을 때. 그럼 이거 끝나고 요이 땅 해서 7월에 시작해서 11월에 시험을 보죠. 그래서 7, 8, 9, 10, 11 5개월이죠. 5개월. 그래서 5개월 싸움이다. 5개월 동안 누가 가장 열심히 했느냐, 누가 오답노트 잘했고 누가 몇 번이고 더 봤느냐, 그걸 많이 본 사람이 붙는 그런 전형이다.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요. 5개월 싸움. 근데 이 5개월 동안에 하고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야. 자, 대입 준비 로드맵인데요. 자,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약수령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 6월에 뭐 했을까? 선생님 오랫동안 학생들 봐와서 보통 학교를 찾아봐. 나 갈 수 있는 대학 어디 있지? 그러고 막 뒤져봐요, 입결들을.
그랬더니 이런 대학도 되고 이런 대학도 되는데 내 생기부가 괜찮을까? 과연 뚫을 수 있을까 경쟁률을? 이런 생각이 들어. 그렇지? 그래서 불안감을 가지고 기말고사에 임하게 돼. 기말고사를 보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또 학교를 찾아봐. 그죠? 학교를 또 찾아보고 조금이라도 나은 대학이 없을까? 나한테 유리한 대학이 없을까? 이렇게 찾아봐요. 이러면서 세월 다 보내는 거야. 학교에서 뭐 또 뭐 저 찾아와라 그러면 막 그거 찾아본다고 공부 안 하고 마음 들떠가지고. 그죠? 거기다 선생님 저는 약수로 논술 안 돼요. 그러고 빨리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지. 그래 놓고 이제 9월이 되면 원서 접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원서 접수해서 원서를 넣었으니까 정한 대로 이제 약간 공부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면 떨어지게 돼요. 합격을 못해. 자,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6월이 끝나면 해야 될 거는 기말고사 내신을 올려야 돼요. 학교를 찾아볼 게 아니라 내신을 올려야 돼. 내신 점수를 올려야 학교를 잘 갈 수 있어. 원서 접수는 9월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기말고사 완전 열중해야 되는 시기야. 한 등급이라도 올려놔. 선생님 저 약수령 논술로 갈 건데 왜 자꾸 기말고사를 준비하라고 하시죠? 확통인데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9월에 원서를 6개를 쓸 거잖아요. 그럼 약수령 논술 6개 다 올인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나 찬성이야. 근데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그죠? 막 이렇게 재개된단 말이야. 내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 어딜까? 약수령 논술을 어디까지 해볼까? 원서 몇 개 쓸까? 그랬을 때는 기말고사 점수가 높아야 유리하죠. 그리고 생기부는 3등급 한 중후반 때면 좀 챙겨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생기부도 별 의미가 없어. 한 4등급이나 4등급 초반 쪽, 초입 쪽이나 3등급 말 쪽은 등급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등급을 올려준단 말이야. 자, 7월이 끝났어. 그럼 이제 머릿속에 세팅을 하고 있어야지. 아, 나 7월에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선생님이 5개월 싸움이라 그랬으니까 바로 약수능 논술 준비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야 돼. 그래야 하루라도 경쟁자를 앞서가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약수능 논술을 할까 말까 싶은 사람들은 하세요. 할까 말까 하면 원래 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이건 굉장히 좋은 전형이야.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란 말이야. 자, 그래서 기말고사를 치르자마자 만약에 생기부 챙겨야 되면 1, 2주는 챙기고 그게 아니면 그 뭐 기말고사 끝나고 나 고생했으니까 뭐 좀 하루 쉬어야지. 야, 고3들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맞죠? 간절히 공부해야 붙는 거야. 끝나자마자 딱 계획표 세우고 그 다음에 검색해서 서치해서 약수령 논술 어떻게 하면 붙을 수 있지? 그래가지고 공부 계획을 쫙 세우고 그 다음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그럼 7월에 약수령 논술 공부를 시작하고 수능 공부도 병행을 하게 될 거야. 그죠? 그럼 이제 9월 모평이 있지. 9월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약수령 논술 준비를 했잖아. 그러면 자기가 자신이 있는지 어쩐지가 나오거든요. 내 약수령 논술 좀 괜찮을 것 같아. 좀 괜찮을 것 같아 내가. 그러면 수시원서에서 교과나 종합 쪽을 좀 낮추고 약수령 논술을 많이 써야지. 약수령 논술 힘들 것 같아. 그럼 교과를 높이고 교과 종합을 많이 쓰고 논술을 조금 써야지. 그래서 이런 일들은 결정을 9월에 하면 되는 거고 학교에서 자꾸만 그거 내라 그럴 거거든. 찾아보고 그럼 플랜 A랑 플랜 B 대충 만드세요. 플랜 A, B 대충 만들어서 6개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뻔해. 나중에 해도 돼. 그래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9월 모평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야. 그때 한 일주일 찾아봐도 돼. 입결 다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알겠죠? 그래 놓고 9월에 원서 접수가 돼서 약수령 논술을 준비한다 그러면 완전히 파이널로 11월까지 미친 듯이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좀 있지. 면접 준비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정시 준비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겠죠. 하지만 방법적인 것들 있잖아. 약수령 논술에서 뭘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해줄게. 지금은 뭐냐면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해요. 나 이번 내신 잘 볼 거야. 내신 등급 미친 듯이 올려야 돼. 나 공부 열심히 할 거야. 해놓고 7월이 끝나면 나 약수령 논술 준비할 거야. 수능 최저 같이 준비할 거야.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냥 될까 말까 막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잘 없어요. 자, 명언으로 마치도록 할게. 알겠지? 선생님이 팩트 체크를 몇 개 해줬어. 경쟁률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등급이 그런 4, 5등급 선에서 보는 시험이다. 나 5개월 싸움이다. 수원2 못해도 상관없다. 수원2 수능 특강에 과 세보세요. 15개밖에 안 돼. 150문제 정도? 레벨 2에서. 그것만 다 풀 수 있으면 어느 대학이라도 붙을 수 있어. 자, 아무리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항상 또 다른 기회가 있다. 진짜예요. 선생님 살아보니까 그래.
우리가 실패라고 부르는 것은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간 채로 있는 것이다. 그 유명한 스티븐 잡스가 한 말이에요. 스티븐 잡스 유명하신 분이잖아. 훌륭하신 분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건데 어쨌든 우리에겐 약수령 논술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황하는 고3들 방황 그만하고 내신 준비 열심히 하고 새벽 3시까지 공부하세요. 그리고 약수령 논술 스타트 딱 하면 우리 하이탑의 재원생들은 대부분 학교 애들 4, 5등급에 학교 찾아보고 막 난리 부르스 할 거거든. 그러지 마시고 딱 공부 위주로. 그래서 자기 실력을 올려야 9월에 원서를 좋은 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수능 점수를 올려야 되고 내신 점수를 올려야 되고 약수령 논술 실력을 올려놔야 원서를 잘 쓸 수 있는 거지 학교를 잘 찾아본다고 원서를 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건 선생님 말이 맞죠. 자, 그래서 힘든 시기인 거는 충분히 공감하니까 선생님 응원하고 열심히들 하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찾아와. 자, 수고하십시오. 여기까지 얘기할게. 끝.